안녕하세요. 한경재입니다. 오늘은 방송 형식이 좀 다르죠. 제가 편집 시간을 최소화하고 급하게 전달드릴 정보가 있어서 이렇게 세팅을 해봤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이죠.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몇 주를 받으셨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최소 청약 주수를 만족하셨더라도 한 주도 못 받은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운이 좋게 두 주, 세 주, 네 주까지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주식이 내 손 안에 들어오긴 했는데 이걸 언제 파느냐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매도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되는지 시나리오를 좀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주식이 따상을 갈지 아니면 공모가보다 조금 높은 가격에서 마무리할지 그 가격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를 나눠서 우리가 언제 매도해야 될지 여러분들의 선택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공모주 투자가 처음이신 분들은 아마 MTS에서 어떻게 눌러야 매도 주문이 체결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제 말미에 공모주를 매도하는 방법까지 설명할게요. 네, 그래서 따상이 가능할까? 그 다음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던데 그건 무슨 소린가? 그리고 이 주식을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 항목으로 크게 나눠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올해 현대 엔지니어링이나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퀄리 이런 대형 IPO들도 지금 상장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이번 청약을 계기로 공모주 청약부터 매도까지 이 전 과정을 한번 겪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큰 경험일 것 같아요. 따상이 과연 가능할까? 이게 가장 궁금해하실 법한 질문인데요. 자, 최근 2년 정도는 상장 첫날에 따상을 기록한 종목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장 첫날에 매도하는 전략이 거의 불문율처럼 있었죠.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공모주가 따상을 갈지 아니면 따블에도 못 미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얘기긴 하지만 이 주가를 예측할 때 이전 공모주들과 달리 추가적인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그 패시브 자금 이 변수인데요. 그 얘기는 조금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일단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얼마나 큰 기업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당 공모가는 30만 원이었죠. 근데 이 30만 원을 유지하기만 해도 시가총액에서 3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종목이 따상을 간다라고 한다면 시가총액은 182조 5천억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이어서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가총액, 코스피 시가총액 2위에 등극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어떤 기업이 공모를 하자마자, 상장을 하자마자 코스피 시가총액 2위 자리에 오른다. 이건 저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따상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적정한 시가총액, 적정한 기업 가치를 평가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미래에셋증권부터 SK증권까지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은 예상 시가총액이 116조 원 정도, 삼성은 141조 원, 유진은 122조 원, 하나금융투자 114조 원, 하나투자증권 104조 원, IBK투자증권 99조 원, NH투자증권 101조 원, 그리고 SK증권 90조 원인데요. 계산을 해보니까 이 예상 시가총액의 중간값은 한 109조 원, 110조 원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평균은 111조 원이었고요. 그리고 극단값, 그러니까 가장 높은 삼성증권이랑 가장 낮은 SK증권을 제외한 평균은 한 109조 원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한 110조 원 정도는 증권사가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상장되는 그 주식 수로 나눠봤더니 주당 가격이 한 52만 원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주당 가격 52만 원은 공모가 대비 71% 정도 상승한 가격입니다. 정리하자면 증권사들이 예상하는 적정 주당 가격은 52만 원 정도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시브 자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에서 패시브 자금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ETF 자금이에요. ETF는 저마다 지수를 추종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코스피 200 ETF는 코스피 200을 따를 것이고 MSCI 코리아 ETF는 MSCI 코리아 지수를 따를 것이고요. 그리고 BBIG 지수를 따르는 BBIG ETF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그 지수를 추종하는 그 ETF들도 어떤 종목은 제외하고 어떤 종목은 편입을 해야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뭐 A라는 지수에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이렇게 세 가지가 구성되어 있었다면 이 A라는 지수의 구성 종목이 바뀌었다고 볼게요. 그래서 A라는 지수에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가게 됐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수를 따르는 ETF들도 똑같이 네이버를 빼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넣겠죠. 그래서 이것이 제가 예전에 MSCI 정기 변경 관련해서 만든 공부하기 컨텐츠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주코노미라는 기업을 우리 지수에 편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글로벌 아니면 우리나라의 뭐 다양한 ETF들 중에서 이 지수를 따르던 ETF들이 우리도 주코노미를 사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주코노미에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거죠.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은 정기적으로 변경 절차를 밟습니다. MSCI는 2월이랑 5월, 8월, 그리고 11월에 정기 변경을 해요. 그래서 2월이랑 8월은 분기 변경이고 5월이랑 11월은 반기 변경입니다. 그래서 변경되는 구성 종목의 수가 반기 변경 때가 조금 더 많기는 해요. 그리고 이렇게 상장하자마자 시가총액 상위 기업에 랭크되는 경우에는 특례 편입이라고 해서 일정한 요건을 맞추면 이 반기 변경이나 분기 변경 일자까지 기다리지 않고 먼저 편입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MSCI 지수에 먼저 조기에 편입된다면 미국 현지 시간으로 27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7일 날 LG 에너지 솔루션을 상장을 하고 그날 밤에 이제 MSCI에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편입하겠다 말겠다라고 공지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원칙에 따라서 상장한 뒤 10거래일째인 2월 15일에 편입을 해야 되니까 2월 14일 종가 기준으로 ETF들이 이걸 편입을 할 겁니다. 그 10거래일이라는 거는 영업일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1월 말부터 2월 초에 설날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제외하고 계산하다 보니까 2월 15일에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FTSE도 MSCI처럼 조기에 편입이 결정이 되면은 이제 상장일에 공지를 해주고 또 상장 후의 5거래일째인 2월 8일에 편입이 돼요. 그래서 2월 7일 종가에 리밸런싱을 진행합니다. 리밸런싱이라는 게 그 종목을 교체하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지수형 ETF 이외에도 2차전지 테마 ETF나 BBIG 테마 ETF처럼 이제 운용사들이 각자 지수를 만들어서 추종하는 그 ETF들을 내놨는데 거기에도 LG 에너지 솔루션을 담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몇몇 운용사는 본인들이 따르고 있는 이 기초지수의 산출 기준을 변경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들이 따르고 있는 그 지수에 어떤 한 회사가 자회사를 물적 분할해서 재상장을 시켰다면 이 모 회사는 이제 편출시킨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LG화학이 담겨있던 ETF에서 LG화학을 빼고 그 자리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테마형 ETF들은 2월 9일부터 리밸런싱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그림을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패시브 자금이 언제 유입되느냐, 우리나라 지수업체에서 만든 이 2차전지 산업에 대한 지수는 2월 9일 날 편입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MSCI 신흥국 지수, 우리나라는 MSCI 기준으로 신흥국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수는 2월 14일 날 리밸런싱을 하고 그다음에 코스피 200 지수에도 조금 일찍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기 편입이 된다면 3월 10일에 편입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패시브 자금이 중요한 이유는 한 2월 중순부터는 이렇게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를 쭉 밀어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된다면 코스피 200 종목은 공매도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남겠죠. 뭐 패시브 자금도 들어온다고 하고 2차 전지 산업 전반적으로 성장성이 좋으니까 이걸 계속 들고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또 다른 변수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의무부유 확약인데요. 의무부유 확약이라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 기관 투자자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상장을 할 때 청약을 했잖아요. 나는 이 회사가 좋아 보이니까 나한테 이 정도의 물량을 줘라고 신청을 했고 그것에 맞춰서 공모가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관들이 이 받은 주식을 만약에 상장되자마자 몽땅 풀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파는 매도 물량이 많으니까 아무리 개인들이 매수를 한다고 해도 주가가 오르기가 힘들겠죠. 주식시장에도 큰 혼란을 줄 거고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가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팔지 않도록 약속을 겁니다. 이것을 의무 보유 확약이라고 부르고요. 다른 말로
보호예수 혹은 락업이라고도 말을 해요. 바꿔 말하면 이 보호예수 기간이 끝나면 그때 기관들도 이제 물량을 던질 수 있으니까 주가에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당일 유통 물량을 보자면 일단 유통 제한 물량, 아까 앞서 말했던 보호 예수에 걸려 있는 물량이 전체의 한 90% 정도가 되고요. 유통 가능 물량은 8.85% 정도입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인 LG화학이 81.84%에 대해서 6개월간 보호 예수를 걸었어요. 그리고 우리사주조합도 상장일로부터 1년 동안 보호 예수를 걸었고요. 그다음에 기관의 보호 예수 물량도 보시면 6개월 확약 물량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 당일날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이 8.85%로 굉장히 낮을 수가 있는 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역대 대형 IPO 중에서 상장 당일 유통 가능 물량이 가장 적습니다. 옛날 데이터를 좀 보자면 따상에 성공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상장 첫날 11.6%의 유통 물량이 있었고 SK IET 테크놀로지는 한 15%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미뤄봤을 때 역사적으로 상장 첫날 유통 물량이 적을수록 높은 수익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첫날 주가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무 부여 확약 기간도 받고 또 굵직한 지수에 편입되는 그 날짜도 봤으니까 나는 어떻게 팔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매도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대신에 매도 시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이걸 시뮬레이션에 좀 돌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공모주는 상장 당일 오전 7시에 청약 계좌에 주식이 입고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의 보유 종목을 MTS에서 확인하시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딱 떠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 상장 첫날에는 이 전산 오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9시에 주문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 한 10분 전쯤에는 전산 오류를 감안해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매도 과정은 일반 주식 주문이랑 동일해요. 주식 주문 탭에 들어가서 매도를 누릅니다. 거기에서 원하는 수량과 가격을 입력하는데 우리가 보통 매수 화면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실수로 매수 버튼을 누르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화면을 좀 가져와 봤어요. 삼성전자를 좀 예로 들어볼게요. 왼쪽 화면은 KB증권이고 오른쪽 화면은 대신증권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정가, 내가 원하는 가격을 여기에다 가격 입력하는 곳에 넣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팔고 싶은 수량을 넣습니다. 그 뒤에 현금 매도 버튼을 누르면 돼요. 그런데 그럼 지정가로 넣을 때 내가 과연 얼마에 넣어야 되는가 그것도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공모주는 시초가를 굉장히 잘 봐줘야 됩니다. 시초가라는 거는 주식이 9시 땅 치자마자 출발할 수 있는 그 가격이에요. 이 가격은 공모가의 최대 2배까지,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따지자면 60만 원까지 형성이 될 수 있고 가장 낮게는 90%, 그러니까 30만 원에 90%니까 27만 원이죠. 27만 원으로 출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60만 원이든 27만 원이든 그 사이에서 시초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8시부터 9시 사이에 이 시초가가 결정이 될 텐데 어떤 메커니즘으로 결정이 되느냐. 나는 이 가격에 이 주식을 팔고 싶다고 매도 주문에 넣어요. 근데 체결이 되진 않습니다. 매도 주문에 넣는데 이것을 동시호가라는 방식을 사용해서 매도 주문을 증권사에서 다 취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30만 원에 매도하고 싶다고 했네. 이 사람은 30만 원에 매수하고 싶다고 했네. 이렇게 맞춰가면서 그 시초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장전에 8시 반부터 9시까지 요 주문을 넣을 수 있기는 한데 이게 체결되지는 않습니다. 9시부터 시작되는 이 정규장에는 내가 주문을 넣는 대로 체결이 된다면 이 9시 이전 8시 반부터 9시까지는 매수랑 매도 주문서를 모두 모았다가 이걸 장 시작할 때 한 번에 착 체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화면에 보면 지정가도 있고 아마 버튼을 눌러보면 시장가도 있을 거예요. 지정가는 앞서 설명했듯이 내가 원하는 가격에 내가 원하는 수량에 주문을 넣는 것이고요. 시장가는 이 시장이 원하는 대로 주문 가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정가 주문은 내가 원하는 가격에 매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이 호가창이 빠르게 움직이면 어떤 것이 적정한 가격인지 그걸 캐치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장가 주문은 넣는 즉시 체결이 되니까 빠르게 매매할 수는 있긴 하지만 체결되는 가격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높거나 낮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매도 주문을 넣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파란색 음영이 되어 있는 부분, 이게 호가창이거든요.
여기에서 가장 위에 있는 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매도하고자 하는 가격이 이 맨 윗줄이 가장 높으니까요. 그래서 이 시초가에 매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뭐 유튜브나 블로그들도 있더라고요. 그 원리가 뭐냐면 그 장전 동시호가 시간에는 매도하겠다고 하는 그 가격이 낮은 사람부터 체결을 해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공모가의 90%인 27만 원을 매도 주문을 넣고 만약에 시초가가 60만 원에 결정이 됐다면 나는 매도 주문을 27만 원에 넣었지만 60만 원의 매도 주문이 체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의 맹점은 무엇이냐? 내가 27만 원에 가장 낮은 가격에 넣긴 했는데 까보니까 시초가가 만약에 27만 원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냥 그대로 27만 원에 30만 원의 공모주를 받았는데 27만 원에 팔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장 전에 시초가를 보고 시초가에 매도하는 그 예약 주문을 넣는 건 공모주가 처음인 분들이시라면 그렇게 추천하진 않습니다.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하면서 좀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봤는데요. 공부를 하면서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고점에 팔려는 욕심은 접어두자. 그러니까 이 주식이 따상을 갈지 따상상을 갈지 아니면 공모가에서 멈출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적정한 수익률을 꼭 기억을 해주고 너무 욕심부리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증권사가 예상한 그 가격들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증권사가 예측한 가격보다 얘가 좀 더 위에 있다라고 하면 욕심 없이, 그러니까 더 욕심 부리지 않고 매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증권사가 예측한 가격보다 조금 낮고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 언저리에서 움직이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이건 추후 패시브 자금을 대기하고 조금 더 버텨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30만 원의 공모주를 받았는데 31만 원, 32만 원에 파는 건 너무 아깝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지수를 리밸런싱하는 과정에서 뭐 A라는 지수에 편입된 종목 중에 어떤 걸 빼고 LG 에너지 솔루션에 넣는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그러면 제외되는 대상이 누구일 것이냐? 아마 높은 확률로 시가총액 상위 기업인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일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지수를 리밸런싱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악재 없이 그냥 그 패시브 자금이 빠지는 것 때문에 이 주식이 하락하는 종목이라면 이때를 노리고 별다른 이유 없이 주가가 떨어지는 종목을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전략도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제가 받은 주식을 언제 팔아야 될지 결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고 함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투자는 우리 스스로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게 문제인 거니까요. 만약에 본인이 난 한 주, 두 주 요 정도 받았다라고 하시면 그냥 상장 첫날에 해결하시는 게 마음이 더 편할 것 같고요. 난 비례청약까지 넣어서 갖고 있는 주식이 좀 된다라고 하시면 상장 첫날에 조금, 그리고 그 정기 변경 이슈에 따라서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는 시기에 조금 이렇게 좀 나눠서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알아두면 좋은 기초 상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